우선은 이제 대학 입시가 시험을 볼 때 이제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전형 전형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말로 이렇게 여러 가지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 보시면 맨 큰 틀에 보시면 수시가 있고요. 넘겨보시면 밑에 보시면 정시가 있고요. 크게 두 가지 형태입니다. 근데 수시라는 부분은 크게 따지면 이 부분이 대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게 9월 초에 원서 접수를 합니다. 9월 초에 9월 달에 고3이 평가원 시험이라고 하는 걸 봐요. 전국에 있는 모든 고3과 모든 재생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6월 달에 한 번, 9월 달에 한 번 합니다. 그리고 수능을 보는데 9월 달 시험이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 원서 접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능 보기 전에 6개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최대 6개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능을 끝나고 나면 그리고는 입시가 시작돼요, 보통. 근데 이제 이 크게 따지면 여기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수시가 크게 따지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고 교과전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크게. 근데 이것도 이름이 대학교마다 다 틀려요. 틀리고 그 다음에 비율 뭐 몇 프로 넣고 면접 몇 프로 넣겠다. 우린 면접을 안 보겠다. 이런 것도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4년제 대학교가 되게 많은데 거의 190개 가까이 됩니다. 대학교가. 근데 입시 방법이 다 틀려요. 그래서 학교마다 이게 입시 요강이라고 해서 내년에 대학교 우리 학생을 어떻게 뽑겠습니다 라고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게 고3 5월 달까지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해드리는 말씀은 전체적인 큰 틀은 내년도 지금 현재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애들 거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여러분 때는 아마 입시가 좀 더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지금 교육부에서 말도 많고 여러 가지 방법도 지금 제시하고 있는 중이고 근데 아직 발표된 건 전혀 없고요. 그냥 시험은 이렇게 보겠습니다까지밖에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진행을 하시면서 상황을 좀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이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입학사정관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스타일이 학교에서 봤던 여러분 학생 생기부 정리한 거, 엔드 면접, 그 다음에 뭐 비교과라고 해서 뭐 봉사, 여러 가지 했던 것들, 그 다음에 서류라고 그러면 거의 자소서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평가하는 걸 종합전형이라고 하고 우리가 교과전형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다수가 고등학교 내신 시험입니다. 하지만 학교마다 틀려요. 이것도. 내신만 갖고 100% 하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내신 뭐 50%에 뭐 면접 몇 프로 이것도 다 대학교 자율성을 다 줘서 자기 안에서 대학교 평가에 다 만든 표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얘든 점수가 발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신이가 대학교 원서를 넣었는데 나중에 이 점수가 이 학생이 몇 점이다 라고 평가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붙은 친구도 있고 떨어진 친구도 있을 텐데 떨어진 친구도 왜 떨어졌는지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제가 하나 잠깐 간략하게 써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게 써있으면 입학사정관들이 참여를 해서 이게 이제 입학사정관이라고 해서 대학교 면접 보는 사정을 하는 위원을 따로 학교에서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학생을 뭐 적게는 2명, 많게는 5명 정도 해가지고 각자 평가를 다 해요. 평가를 매긴 건 합산을 해서 점수를 발표를 하는데 그게 딱 몇 점이다. 이런 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들이 참여를 쫙 해서 이걸 가지고 자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추천서, 이게 추천서는 학교장 추천서, 그 다음 교사 추천서 같은 게 있는데 교사 추천서는 요즘에 거의 없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거의 학교장 추천서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학교장에서 받아야 지원 가능한 대학교가 있어요. 이따 좀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면접. 이 면접 부분은 거의 얘랑 연동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소서라는 부분을 가지고 거의 면접을 봐요. 근데 이 면접이라는 것도 어떤 면접관이 그랬다 얘기도 달라지기도 하고요. 뭘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사실. 뭐 시중에 보시면 여러 가지 뭐 데이터들이 좀 있긴 한데
큰 틀에서 보시면 몇 가지 질문이 나오긴 하지만 이것도 확인은 되는 건 없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점수가 딱 평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얘는 뭐 A, 이거 B 합쳐가지고 대충 얼마 해서 점수화를 자기 스스로 대학교 내에서 하겠지만 이거를 가지고서 밖으로 외부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입학사정관에서 보시면 여기 보면 정략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점수화되는 겁니다.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정략적이라는 말은 점수를 딱 데이터를 시켜서 이 점수 얼마 해서 입시를 넣는 거고 거의 평가보다는 정성적인 평가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이제 얘가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뭐 학교생활을 할 건지 아 잘하겠다 못하겠다 이런 거를 약간 수치화하지만 어떤 데이터 다시 말하면 내신이 몇 점 너는 면접 몇 점 딱 합쳐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뭉뚱그려서 잡는 느낌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정성적이란 말이 그냥 얘를 보고서 평가 전체로 해보니까 괜찮다. 아 뽑자 이번엔 대략 얘 얼마쯤 되네 이런 평가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면접이 어떤 친구는 빵점 어떤 친구는 100점 이런 일도 거거든요. 쉽게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줄여서 그냥 학종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게 학종.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왜 떨어졌는지 확인해야 돼요. 거기다가 아까 원서를 6개를 넣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학종을 넣든 뭐 교과를 넣든 여러 가지 넣을 텐데 얘를 6개 중에서 만약에 5개를 붙었어요. 한 학생이. 그러면 나머지 4개는 버리고 나머지 1개는 무조건 가야 됩니다. 수시에서 6개 중에 1개라도 붙으면 정시 지원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수시를 나 그냥 대충 여기 쓸래. 여기서 붙으면 정시 점수가 잘 나와도 거긴 못 가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시를 포기하시면 재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6개 쓸 때도 조심하게 쓰셔야 됩니다. 상황을 맞춰서. 일례로 작년에 저희 제자 중에 한 내신 점수가 나중에 이제 제가 내신 점수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 보통 1점대라고 하면 되게 잘 나오는 점수입니다. 1점대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작년에 3.6 정도 되는 친구가 사실은 3.6 정도면은 지방 국공립대 정도 가면 다행이다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작년에 쓴 대학교 6개 다 붙었어요. 수시. 아주대, 뭐 단대, 단국대, 그 다음에 한양대, 에리카 이런 데 위주로 썼어요. 전부 다. 충남대, 충북대 다 쓰고요. 다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생기부정이 그 다음에 제가 그 친구 자소서를 좀 봤는데 기가 막히게 썼어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과에 2점대 초반이 떨어지기도 하고 3점대가 붙기도 하고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어떤 평가 기준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런 생각 하셔야 됩니다. 얘가 면접 보러 가서 면접을 잘 보는 건지. 근데 사실 이 면접이 또 반이 첫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중요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평가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사실. 그러면은 사실 원서를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점수가 좋다 해서 무조건 붙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수시를 쓰는 가장 기초적인 베이스가 내신이 아닙니다. 특히 학종은. 자소서도 필요하지, 면접 같은 것도 필요하죠. 어떤 평가 기준이 정확히 없어서 그 대학에 맞춰서 내가 갔을 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런 판단의 기준이 꼭 내신 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런 얘기를 못합니다. 밖으로 나온 자료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희도 모르고 학교는 잘 모르세요. 그러면 학교생들은 거의 내신 점수 위주로 말씀을 하십니다. 야, 너 2.5네. 그럼 여기 정도 쓰면 될 것 같아. 라고 하지만 그게 붙는다 안 붙는다 장담을 못합니다. 또 거꾸로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3점 몇 짜리가 붙기도 하니까 대학교를. 작년에 제 제자 중에 1.8짜리가 있는데 다 떨어졌어요. 마지막 하나가 경희대 하나가 추가 합격을 했어요. 1차는 다 떨어졌는데 추가 합격을 해도 정시 지원이 안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 위에 대학을 다 떨어져 버리고 경희대에 붙어서 그냥 갔어요. 지금 다닙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여러 가지가 애매해요. 어떤 평가가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시를 쓸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게 수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수능 시험 봐서 나 건국대 정도는 갈 자신 있다 라고 하면 건대 밑에는 안 써야죠. 물론 수능도 하루아침에 딱 하루에 결정나는 거라서 뭐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나 최소한 그래도 나 인서울을 할 수 있겠다. 그럼 인서울권을 다 노려봐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점수가 안 나와 내가 지금 불안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렸어야 됩니다. 많이 내렸어야 돼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수능 점수가 거의 베이스라서 그래서 9월 달에 보는 평가원 시험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3들은 일반적인 모의고사는 재생들이 시험이 못 봐요. 6월 달, 9월 달 이 시험 두 번만 재생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생들이 지금 이번에 수능 시험 보는 친구들 중에 50만 명이 무너졌거든요. 이번에 실제 한 48만 명 정도 봤다고 그럽니다. 지금 저희 때는 100만 명이었습니다. 100만 명 지금. 인구가 엄청 줄었는데 그 중에 4분의 1이 재생입니다. 재생 계속 늘어요. 애들이. 왜냐하면 대학을 가보니까 반수하는 경우도 꽤 있고요. 저도 엊그저께 전화 받은 친구, 우리 학원 재생 다녔던 애들이 재수했던 애 전화 좀 왔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 하나는 또 반수하다 간 거예요. 다녀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드니까 나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올라가서 공부를 한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또 그럼 이 수시라는 부분을 대학생도 듭니다. 내가 현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딴 데도 지원을 해보는 거죠. 해봐서 거기 되면 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애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수시라는 부분이 생각보다 인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를 쓴다고 하지만 어디 하나 분단을 보장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학종이라는 점수를 놓고서 영신이니까 점수를 딱 놓고서 너 여긴 되겠다 라고 내가 장담해드릴 수도 없어요. 완전히 그냥 평가 방법에 의존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뭘 챙겨야 되냐면 사실은 고3 선생님들 챙겨요. 고3 선생님들이 고3 입시가 워낙 복잡하니까 적어도 5년은 하셔야 느낌이 옵니다. 근데 야, 이 대학은 보니까 이런 걸 좀 많이 보네. 이런 게 있어요. 야, 연세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런 거 되게 중점적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 내가 경험상 보내보니까 야, 이런 애들은 좀 잘 붙고 야, 여기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내신 점수가 좀 중요한 것 같아, 느낌이. 야, 그러면 여기 좀 맞춰서 넣어보자.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게 지금 상황이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고3은 10년 하셔야 돼요.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어요. 이게 큰 문제예요, 사실. 그다가 지금 이번에 이제 엊그저께 교육부에서 말 나오고 뭐 정리하고 한 게 이걸 지금 너무 많이 늘려놔서 대학교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죠. 사실. 내 마음대로 뽑을 수 있어요. 뭐 서류에 불법적인 요소만 없다면. 야, 이 친구 보니까 등록금 안 밀리겠는데? 야, 괜찮네. 이런 대학도 있어요, 사실 솔직히. 밖으로 드러난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게 준비를 하되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생기부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때. 생기부 정리를 최대한 잘 하셔야 돼요. 이쁘게 포장해서라도 잘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소서 쓸 거리를 하나 둘씩 찾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고3 때 가서 가짜로 만들면 다 티가 나요. 솔직한 얘기. 그러니까 그거를 쓸 거리들을 대학교마다 자소서 유형이 다 틀립니다. 크게는 비슷한데 그거를 지금 대학교들 여러분들 보면 학교 홈페이지 가면 다 있어요. 가서 좀 몇 군데 보면서 자소서 쓸 거리를 하나씩 만들어내셔야 돼요. 미리. 그 다음에 추천서, 이거는 이제 학교형 추천서 하고 거의 없어지는 분위기가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이 면접은 뭐 하루아침에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쭉 지나가시면 봐야 될 상황인 거고. 근데 이제 이게 크게 틀이 있는 반면에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크게. 근데 이 교과 전형은 거의 대부분이 고등학교 내신 점수로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데는 내신 100%도 있어요. 면접도 없고. 그러면 내신 점수만 놓고서 딱 선 잘라서 가는 데가 있는데
서울권 소재에는 그런 적이 별로 없습니다. 꼭 내신에다가 뭐 여러 가지 조건을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뭐 수능 최저 기준을 준다든지, 아니면 면접을 준다든지, 아니면 내신 더하기 서류를 준다든지. 면접은 안 보는데 여기다가 뭐 서류 전형하면 그러면 점수가 몇 점인지 서류가 몇 점인지 확인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교과전이긴 한데 교과인데 뭐 내신 점수가 60%, 그 다음에 면접이 40% 이렇게 주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있다고 치면 이게 600점, 이게 400점이에요. 내신 점수는 다 고만고만 하잖아요. 별 차이가 안 나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것도 대학교에서 어떻게 짜기 나름입니다. 뭐 1등급을 600점, 2등급을 500점 이렇게 막 간격을 넓혀놓은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1등급은 600인데 2등급은 599 이런 데도 있어요. 근데 이게 밖으로 안 나옵니다, 데이터가. 그러니까 이것도 무조건 교과만 넣었다가 된다 이건 보장이 없고요. 지방대가 많아요, 이 전형. 왜냐하면 뽑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방대 쪽일수록 교과 전형이 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고, 근데 이 교과 전형은 보통 3학년 1학기 때 것까지 성적이 들어갑니다. 단 재수하시면 2학기 때 것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현역 고3은 시험을 5번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2번, 3학년 1번까지 해서 이 점수를 넣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내신 점수예요. 근데 이 내신 점수가 학교마다 다 틀리겠죠, 사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면 학교 내에서 성적을 산출을 하다 보니까 A라는 고등학교, B라는 고등학교, C라는 고등학교마다 다 성적이 나올 텐데 그 탁에서 이게 1등은 몇 점, 2등은 몇 점 이렇게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럼 내신 점수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번에 A라는 고등학교를 갔는데 A라는 고등학교에 최상위권 애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번에. 그러면 1등급 맞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작년에 우리 학교에서 1.1이 나왔지만 올해는 1등 1.5일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원래. 근데 이 계산을 고등학교 넘겨보시면 내신 산출을 제가 잠깐 써드렸어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도 계셔서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일정표 한번 집어넣은 거거든요. 내신이라고 하는 게 이게 계산을 크게 따지면 이렇게 합니다. 보통 중간고사 한 30%, 기말고사 한 30%, 여기 수행평가 한 40% 정도 합산해서 학교에서 내신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100점 만점에서 순서를 쫙 줄 세운 다음에 퍼센테이지별로 등급을 줍니다. 4%까지가 1등급이고요. 11%까지가 2등급이에요. 모든 과목별로 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어 몇 점이니까 너 몇 등이네. 그래서 몇 등급. 야, 너 영어 몇 점이네. 그래서 18등이야. 야, 그래서 넌 2등급. 이렇게 등급을 다 매깁니다. 그러면 만약에 200명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얘가 9등을 했어. 그럼 2등급입니다. 이게 골치 아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22등 한 애나 9등 한 애나 똑같은 거예요. 같은 2등급. 그러면 학교마다 이 8명이 중요한 거예요. 최소 여기까지는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시험 하나를 내가 망쳤다. 과학 같은 거. 그 4등급을 찍었다. 그러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다 개인별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거의 예시표에 제가 좀 잠깐 적어드렸거든요. 학교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단위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국어는 몇 단위, 뭐 영어는 몇 단위. 이게 일주일 수업 시간표예요. 이걸 가지고서 과목별로 등급을 다 매겨요. 이렇게. 아까 계산 등수대로 매긴 다음에 야, 국어 2등급이네, 수학은 1등급이고 영어 3등급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게 다 곱하시면 돼요. 다 곱셈을 한 다음에 총 단위수로 나누어요. 이걸. 그럼 얘가 2.332 얘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성적표가 나왔다고 치면 2.33쯤 되는 거면 이게 인서울은 좀 힘들어집니다. 이거를 5학기를 합니다. 그 합산을 해서 보통 이걸 내 내신 점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점수 얼마야? 물어보면 애들이 저 1.8이요. 그게 2점수입니다. 근데 종합전형을 할 때는 이 내신 점수가 전 과목 거의 대부분 들어가요.
근데 교과 전형을 하면 국영수 4과 2% 들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문 같은 거라든지 기타 과목을 좀 잘 챙겨놔야 됩니다. 근데 교과 전형을 볼 때도 주로 이거 위주로만 들어가지만 고등학교만 다 틀립니다. 대학교만. 우리는 뭘 쓰겠다. 내지는 1학년 때 걸 20%, 2학년 때 거 30%, 3학년 때 거 50% 이것도 대학교가 다 틀립니다. 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 점수를 그냥 쓰지 않아요. 다시 말해 자기 계산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 내신 점수를 쫙 입력하면 점수가 딱 따로 밖에서 계산되는 표가 따로 있어요. 서울 쪽에 이런 대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방 쪽은 거의 이 점수로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점수가 1점대는 나와야 인서울 최소한 건대 정도까지 씁니다. 적어도 2.12 정도는 나오셔야 돼요. 적어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종이라는 부분은 2.5가 붙기도 하고 1.8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크게 그냥 기준치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기준치. 그럼 아까 이 친구 같이 점수를 맞으면 이게 되게 잘 보는 뭐 1등급도 있고 3등급도 야 9등급까지인데 야 3등급 보니까 괜찮게 본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내신 점수는 악착같이 땡기셔야 돼요. 중학교 내신하고 달라요. 그냥 고등학교 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많이 써먹으니까 그냥 고등학교 시작과 동시에 입시 진행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중간고사, 기말고사 투자해서 이거 한 개라도 올리시는 거예요. 1점이요. 악착같이. 그러면 이 점수 계산의 가장 단점이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거 한두 개 터지면 이 점수가 절대 좋게 안 나와요. 특히 단위수 큰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을 쓰되 그럼 아까 얘기했던 지금 200명이라고 하면 8등. 악착같이 들어요. 적어도 2까지. 근데 그거 조금 신경을 이제 학교마다 좀 쓰셔야 됩니다. 이게 크게 이제 내신 점수 계산법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엊그저께 수능 시험 봤잖아요. 이제 그 수능 시험을 가지고 대학 가는 걸 정시라고 합니다. 우리 학교님이. 정시는 11월 세 번째 주 목요일날 수능을 봅니다. 이렇게. 보면 시험 보시고 12월 초에 성적표가 나와요. 그럼 이 성적표를 가지고서 대학을 가는 겁니다. 그걸 12월 말 정도에 원서를 씁니다. 원서를 쓰는데 세 군데까지 쓸 수가 있어요. 가군, 나군, 가군 이제 군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가군에 속해 있는 대학교 중에 하나, 나에 있는 대학교 중에 하나, 다야 중에서 하나 이렇게 세 군데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대다수 대학이 수능 100%예요. 내신이 안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수능만 잘 보면 그냥 점수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한테 전화 온 친구가 국어를 1등급 컷을 찍었더라고요. 지금 1등급 92점 정도 얘기 나오거든요. 수학은 한 개 틀렸습니다. 96점. 그럼 굉장히 잘 본 겁니다. 거의 뭐 상위 1, 2%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영어는 1등급 맞았고요. 물리 만점이고 지구과학이 좀 어려웠어요. 이번에 지구과학이 1등급 컷 예상이 지금 42점 나오는데 41점 찍었더라고요. 그럼 제가 계산해보니까 연고대 정도 딱 될 것 같아요. 지금 가능하다고 하면 물론 그 친구들은 저랑 내내 공부하다가 작년에 좀 못 봐서 올해 지금 서울과 재수를 했다가 점수가 좀 웬만하게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럼 저한테 전화 온 이유가 이겁니다. 면접 보러 갈까요 말까요? 나 어디 대학교 썼는데 면접 안 가면 됩니다. 그럼 어차피 포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오늘부터 서울 시내 대부분 논술 시험이에요. 논술. 내가 논술을 넣는데 선생님 나 성균관대 넣는데 갈까요 말까요? 내가 가지 말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단이 필요하신 거예요. 수능 점수가. 근데 생각보다 공부가 어렵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안 될 것도 아니거든요. 할만하면. 이게 수능 100%니까 내신 점수가 거의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럼 거의 저 점수만 넣고 가시면 되고 점수를 딱 나오고 나면 대충 넌 대학교 어디? 라고 결정이 납니다.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12월 달에 원서 접수를 쭉 할 텐데 교육부에서 안 알려줍니다. 과목별 등수만 나와요.
여기 넘겨보시면 제가 수능 성적표라고 하나 나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수능 성적표. 이거 한 장 나옵니다. 12월 초에. 그러니까 요만큼이 답니다. 원점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한국사는 점수가 없이 등급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국어 표준 점수 얼마, 백분위 얼마, 등급 얼마. 그래서 원점수가 나오진 않아요. 이게 답니다. 근데 교육부 홈페이지에 가면 뭐 나오냐면 이 점수까지가 몇 명 있는지 그건 나옵니다. 근데 합산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력고사 세대인데 저희 때만 해도 점수가 쫙 나오면 너 대학교 어디 딱 정해졌어요. 근데 여기서도 약간 문제인 게 합산을 안 해주니까 내가 정확히 과목별로는 이게 있는데 내가 이걸 넣었을 때 합치면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확인이 안 돼요. 또한 대학교마다 계산법이 다 틀립니다. 야, 우리 학교는 국어 20%에 수학 30에 영어 20에 탐구 30% 계산할 거야. 이런 대학도 있고요. 어떤 대학교는 국어 30, 수학 40, 탐구 30, 영어 안 나와 우리. 대신에 영어는 감점 처리할 거야. 1등급이면 감점 없음, 2등급이면 마이너스 5점, 3등급이면 마이너스 10점 이런 대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마다 계산이 다 틀립니다. 그럼 이 점수가 나왔을 때 여기를 가는 게 좋은지 이런 확인이 안 돼요. 왜냐면 누구누구가 늘지 모르니까. 샘플이 없어요. 샘플. 그래서 이 정시 원서 쓸 때는 요새 거의 입시 전문 학원이나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를 좀 의존을 하셔야 됩니다. 진학사, 대표적인 데가 진학사, 뭐 메가스터디, 이투스, UA 이런 전문 사이트에 지금 좀 있으면 이제 개설됩니다. 사이트 오픈돼요. 그러면 점수를 다 입력하면 야 너 여기 가능할 것 같아 라고 다 표를 내주는데 그것도 찍힙니다. 본인이 찍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은 딱 단정할 수가 없는 게 대신에 나중에 찍긴 하겠지만 점수가 딱 나오면 아 어디 급은 나옵니다. 보통. 근데 이 정도 성적이면 못 본 점수가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성적표 보시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게 100분위가 있고요. 점수가 안 나옵니다. 원점수가. 그러니까 수학이 96점이다 이런 거 없어요. 그걸 안 알려주고 원점수로 대학을 가지 않습니다. 표준 점수와 100분위라고 하는 걸 가지고 대학을 갑니다. 근데 이제 이 표준 점수 100분위가 좀 어려워요. 단위가. 그래서 제가 넘겨서 보시면 설명을 잠깐 해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 너무 크게 읽어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수학하는 사람들 아니면 잘 모릅니다. 솔직히. 표준 점수라고 하는 걸 대부분 대학교 씁니다. 대부분 대학교가 표준 점수 쓰는데 이거는 그 시험지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가 바뀌어요. 대신에 내 표준 점수가 100점이 나오면 내가 그 시험 평균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평균이 51이야. 그러면 내가 51점 맞으면 딱 100이 찍혀요. 그럼 만점 애들이 보통 140, 130몇 이렇게 나오고요. 100이 안 되는 애들은 평균을 못 찍는 겁니다. 근데 이 계산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수학을 좀 하셔야 알아듣습니다. 이거는. 100분위는 좀 쉽게 생각하시면 내가 100분위가 99다. 그럼 내 밑에 99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등부터 100등까지 줄 세웠을 때 내가 몇 등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분위가. 이것도 계산법이 좀 있습니다. 원래. 근데 좀 복잡하니까 그 상위라는 말을 써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뭐 상위 몇 프로 이런 단어가 써요. 상위 누적 몇 프로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상위 몇 프로 이렇게 써 있어. 3% 그러면 100분위가 97 찍힙니다. 그래서 대학교마다 얘를 쓰는 대학교도 있고요. 얘를 쓰는 대학교도 있어요. 섞어 쓰는 대학교도 있어요. 이것도 약간 달라요. 100분위를 쓰는 게 좋은지 표준 점수를 쓰는 게 좋은지 그건 나중에 좀 수능 시험 끝나고 나서 판단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제가 이거는 급하게 넣느라고 거기 여러분 펜 없으세요? 올해 수능 시험 나온 결과 예상치입니다. 이거 지금. 여기 보시면 국어가 있는데 국어가 지금 1등은 컷이 91, 92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등급 같이 나온 애들이 표준 점수가 132, 100분위는 96입니다. 100분위는 상위 4%니까 딱 96이 찍힌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점수가 해마다 왔다 갔다 해요. 좀 어려우면 140대기도 하고요. 작년에 국어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역대급으로 어려웠어요. 작년 1등급이 84. 너무 어려운 시험지였고 이번에 좀 적당했나 봐요. 지금 시험지가. 그래서 91, 84 그럼 표준 점수가 이거 100분위가 11%까지니까 89가 찍힙니다. 딱 원래. 3등급이 76 그럼 표준점이 117 100분위가 77 딱 100분위는 23%거든요. 그러니까 100분위가 딱 등급을 보시면 되는 거고 요 점수는 왔다 갔다 합니다. 시험지 때문에. 대신에 만점이 없어요. 만점 맞은 애들이 뭐 150 나올 때도 있고 140 나올 때도 있고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건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는 절대평가로 바뀌어서 90만 넘으면 1등급. 그러니까 영어도 89 맞으면 미치는 거예요. 79 맞는다든지. 80, 90, 84 이래요. 그러니까 1, 2, 3, 4 딱 끊깁니다. 그러니까 등급이 왔다 갔다 해요. 이거는. 한국사 같은 경우는 40만 50점 만점이거든요. 한국사는. 문제는 20문제입니다. 40부터가 1등급이에요. 근데 한국사는 보통 3, 4등급만 나와도 감점이 없습니다. 그냥 의무상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무상.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첫 번째 해드릴 말씀이 아까 성적표 나올 때 말씀을 드린 것 중에 영어 얘기를 좀 잠깐 해드려야 돼요. 이 영어가 재작년까지는 아까 국영수처럼 계산했습니다. 4%, 11%였어요. 내가 작년부터 바뀌었어, 절대평가로. 90점 넘으면 1등급, 82등급 바뀌었거든요, 지금. 근데 여기 보시면 2017년도에 1등급이 133점 표점으로 그럴 때 대충 4%뭐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가. 작년에 절대평가 딱 바뀌면서 작년 국어가 되게 쉬웠어요, 영어가. 1등급이 10%가 넘어갔어요. 90 넘는 애들이. 그런데 작년 시험지가 좀 쉬워져가지고 5.3%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지 난이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영어도. 하지만 무조건 90을 넘으면 1등급, 80 넘으면 2등급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마다 바뀌겠지만 생각보다 1등급 맞기 어렵습니다, 영어가. 그리고 국어가 영어가 시험범위 없습니다. 수능 시험에 시험범위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봅니다. 이번 수능의 국어 시험에 BIS라고 그 계산하는 방법을 쫙 써놓고 경제 문제거든요. 그걸 계산을 했어야 되는 문제 나왔나 봐요. 작년에는 국어 시험지에 물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어가 전체적인 그냥 이해력 문제예요. 근데 이게 시험 범위가 없으니까 학년이 바뀔 때마다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2학년에서 3학년 시험지로 딱 바뀌는 순간 되게 어려워집니다, 시험지가. 근데 그 시험지를 또 다 믿으면 안 되는 게 야, 내가 이번 시험 봐서 나쁘도 1등급 맞았어 라고 하지만 거기엔 재수행이 빠져 있습니다. 그 재수행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분의 1 정도 되는데 시험 보는 애들이 상위 10%까지 중에 재수행이 거의 4%를 빼먹습니다. 이 재수행. 그러니까 요것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공부할 때는. 생각보다 대학 시험 보시면 수능 보는 게 하루 종일 보는 거죠, 시험이. 이게 쉬운 시험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1년 선배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애들부터 뭐 국어나 영어는 크게 차이 없는데 국어는 선택 과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국어는 나중에 좀 네가 자세한 건 말씀 좀 드릴게요. 이거는 수학은 자 1학년 때 수학을 배우시는 게 저랑 이제 해야 될 수학이 고등 수학이라고 하는 걸 저랑 고등학교 1학년 합니다. 이걸 하고 나서 2학년 때 가시면 수학 1, 수학 2 이렇게 배우셔야 되는데 여기 시험 범위에 보시면 얘가 없어요. 1학년 때 수학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대로. 수능에 안 나와요. 단 이거를 푸는 도중에 이 풀이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자체만은 내지 않아요. 그럼 1학년 때 수학은 뭐 하는 거냐?
고등학교 2, 3학년 수학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하는 거예요. 그럼 준비를 잘 해놔야 돼요. 이걸. 그러니까 시험지에 수학원, 수학2는 공통이고요. 문이과 없어졌습니다. 완전 이제. 올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문이과 시험지가 없습니다. 없고 수학원, 수학2까지가 70점이 나옵니다. 그 30점을 책에 보시면 기하,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이라고 하는 세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셔야 돼요. 이게 30점입니다. 이렇게 되는 시험지 형태가 거의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별로 오래 못 갔어요, 이게. 대신에 이 점수는 아마 딱 다시 계산법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이번에 확통이 쉬웠어. 야, 우리 기하가 쉬웠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자세한 계산법은 나중에 좀 교정이 될 것 같은데 쉽게 말씀드리면 1학년 때 배운 수학은 수능에 나오지 않습니다. 단 1학년 때 게 무너지면 이 뒤를 못 하십니다. 참고로 수학원, 수학2 여기 나오는 모든 파트에 여러분 학생들이 지금까지 배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새로 배우셔야 되는 파트예요. 전부 다. 근데 그 준비를 1학년 때 해놓으시는 거예요. 수학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수학은. 근데 나머지는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하되 그냥 수능시험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는 쭉 한번 읽어보세요. 엊그저께 교육부에서 발표한 거 제가 지금 쭉 적어놨습니다. 약간 지금 변화가 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고 이번 달 말에 결정이 정확히 낸다고 했는데 여러분 때는 더 바뀔 것 같아요. 솔직히. 아직은 정확히 오픈된 게 아니라서 한번 쫙 읽어보시고요. 제가 대학별로 이거 내년도 겁니다. 아직 발표가 안 돼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것도 대학교에서 발표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교육부에서 정리가 좀 먼저 되고 대학교에서 발표를 하기 시작하는 거라서 올해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볼 시험지를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이거는. 근데 서울대부터 제가 쫙 봐드리면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습니다. 아예. 대신에 지역균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서울대는 크게 학생부 종합, 지역균등 두 가지 보시면 되는데 이 지역균등이라고 하는 건 학교장이 추천서를 써줘야 됩니다. 단 학교에서 2장밖에 안 줘요. 이걸 받아서 그 받은 애들끼리 경쟁을 하는 겁니다. 이걸 애들이 줄여서 지균 그럴 거예요. 이제 나중에. 서울대 가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보통 내신 1, 2등짜리를 줍니다. 그럼 그 애들이 받아서 경쟁률도 많이 줄어요. 그 애들 사이에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시험을 봐서 하는데 대신에 여기는 최저 기준이 있어요. 수능이 4개 영역, 국수, 영탐 중에서 3개는 2가 나와야 돼요. 근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거를 못 맞추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거를 맞출 정도 자신이 있어야 이거를 쓰는 겁니다. 이런 게 문제예요. 대신에 여기 학생부 종합전형은 숫자가 굉장히 많죠. 지금 합치면 거의 50% 넘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뭐 1단계 서류 대신 2배수, 그러니까 1단계에서 서류만 보고 2배수를 뽑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2단계를 보는데 1단계 성적 더하기 면접 구순입니다. 그러면 거의 결판이 여기서 나요. 그러니까 저것도 말 그대로 어떤 확인이 안 돼요. 대신에 수능 최저 기준이 없어요. 없어졌습니다. 내년부터. 그러면 저기가 올해 같은 경우는 최저 기준이 있으면 생각보다 최저를 못 맞춰 떨어지는 애들이 많이 생겨요. 그럼 추가 합격도 좀 합니다. 그럼 이제 추가 합격 같은 게 없어집니다. 한양대학교가 지금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현재. 그럼 한양대가 일반과 정도가 보통 내신이 얼마 나와야 되느냐? 1.1, 1.2 그럼 같이 합니다. 그럼 전교 1등입니다. 그 정도 나와야 가요. 근데 한양대를 쓰는 이유는 얘가 안 나옵니다. 내가 지방에서라도 아니 고등학교에서 나 1.1은 나오는데 나 수능이 안 나온다. 그럼 애들이 갈 방법이 최고 대학이 지금은 한양대입니다. 최저가 없습니다. 근데 내년부터 많이 없어져요. 최저가.
그럼 아마 요 애들이 많이 쫙 오픈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거꾸로 추가 이런 게 잘 안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내년에 좀 많이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우선 수능은 보통 한 20몇 되는데 이것도 지금 늘리려고 막 얘기 중이라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은 무조건 30% 맞추라고 했으니까 아마 얘는 인원이 좀 늘 것 같은데 그럼 아까 점수를 쭉 계산할 때 보면 이런 게 완전 틀리네요. 대학마다. 작년에 서울대에 영어 4등 맞은 게 없었어요. 그 뉴스에서 나왔어요. 감점을 이렇게밖에 안 하니까. 4등급이면 마이너스 1.5점을 감점한 거예요. 1000점 만점에 거의 700점, 800점 만점 정도 되는데 거기에 그 점수 하는 수학을 하나 더 맞으면 됩니다. 이런 애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이제 이걸 대충 예상을 써놓은 거라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게 크게 이게 4과목 있잖아요. 얘는 당연히 1등 나온다고 치고 여거가 이제 100점 만점입니다. 이게 100점, 이게 100점, 이건 50 더하기 50점이에요. 계산이. 그럼 총 300점쯤 되는데 서울대를 최소한 가시려면 마이너스 10점 이대로 막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국어를 하나, 두 개 틀려서 뭐 95, 수학 하나 틀려 96 이런 다른 거 다 맞아야 빡빡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서울대 가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어요. 거의 만점 한두 개 틀린 게 서울대 의대 코치 마이너스 1개입니다. 서울대 의대를 가시려면 전 과목 중에 1개 틀리셔야 돼요. 하나 더 틀리면 연대 의대 가요. 지방대 의대도 마이너스 15점을 넘지 않아요. 요새는. 원점수를 보시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 기준을 제가 잠깐 적어 놓은 건데 이거 그냥 나중에 좀 지내 보셔야 압니다. 이거는. 너무 좀 복잡한 얘기라서. 그러면 제가 쭉 보면 연대는 더 복잡합니다. 상황도 되게 많고요. 거기다 연대는 논술이 있어요. 근데 이 논술은 이제 차츰 없어지는 분위기라서 제가 볼 때 여러분 때는 거의 논술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으실 것 같고 연대는 종합 자체도 되게 복잡해요. 활동 우수형, 국제형, 기회균등. 기회균등은 뭐 차상위, 그 다음에 뭐 한부모 자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 나머지는 뭐 서류 이만큼 한다 면접 거의 보시면 여기서 결판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이 있긴 한데 되게 복잡해요. 입시가. 너무 복잡도 하고 대신에 이제 여기 보시면 뭐 활동 우수형 가보면 홈페이지에 가셔서 거기 활동 우수형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찾아보시게 됩니다. 뭐 생기면 좀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장을 좀 해봤다든지 아니면 내가 동아리 회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애들 끌어서 뭘 했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나중에라도. 그리고 연대가 정시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이미 35%가 넘어요. 이미 여기는. 물론 점수가 복잡합니다. 계산법도 다 복잡하고. 그러니까 이건 뭐 자세하게 다 보실 건 아닌데 대략 요쯤 됩니다. 크게 따지시면. 제가 학교별로 쭉 적어드렸어요. 보시면 아마 좀 참조를 좀 중간중간 하시고요. 고대가 정시가 되게 적습니다. 대신에 고대가 교과전형이 있어요. 고대가. 근데 이 부분을 아마 고대는 유지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시를 줄인 만큼 교과를 늘리면 교육부에서 봐줍니다. 이거를. 그래서 고대가 교과 전형을 해요. 근데 이 학업 우수형이라는 걸 보면 여기 쫙 보시면 수능 최저 기준이 굉장히 셉니다. 작년에도 저희 학원 애들이 저 수시를 다 붙고 최저를 못 맞춰서 분명히 못 갔어요. 올해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여기가. 근데 아마 이 부분은 많이 안 건들 것 같아요. 왜냐면 교과인데 고대에서 이것까지 빼버리면 일이 커질 것 같아서 서울 시내 쪽이 교과 전형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학종 위주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국영수 중에 합이 3개 영역 합쳐서 합이 7, 6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1, 2, 2 최소한 2, 2, 2 정도 찍어야 됩니다.
근데 저거 못 맞추면 되게 많아. 그래서 예전에 고대나 연대가 몇 년 전만 해도 요 전형이 다 있었어요. 그러면 저거를 150명 정도가 못 치웁니다. 그럼 그 애들이 정시로 넘어가요. 실제로. 그러니까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하지만 다른 대학들을 쭉 넘겨보시면 생각보다 교과 전형이 많이 없습니다. 대다수가 학종 위주가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보세요. 중앙대학교. 그러니까 거의 요 분위기가 많이 자주 되지만 문제는 이런 게 문제예요. 뭐가 내가 잘 본 건지 못 본 건지 확인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 처음에 공부하려면 수능 공부하자 이거죠. 제게. 수능 공부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정시 공부하자. 그러다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면 공부하자. 내신 공부. 해야죠. 점수 악착같이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기말고사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학교에서 생기부 전형 막 들어갑니다. 그런 정리 잘 하시라고요. 봉사 중간중간 잘 하시고 생기부. 독서 같은 것 좀 하시고. 생급에 독서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그 나머지는 수능 공부하자 이거예요. 근데 어떤 애를 대다수가 저는 수시로 갈 거예요 라고 미리 결정한 친구들은 중간고사 끝나면 놉니다. 아예 안 하고. 이러니까 나중에 수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능 점수가 웬만큼 나와야 뭔가 해볼 시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썼던 애들은 제가 가이드를 주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너 점수 내가 볼 땐 이만큼 나올 수 있다. 물론 나도 장담은 못하지만 내가 볼 때 너 이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볼 때. 그러면 수시 여기 위에 6개 쓰자. 선생님 저 내신이 너무 안 좋은데요. 아니 그저 정시에서 이만큼 나올 것 같으니까 나올 수 있잖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쓰자. 얘 4군데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면접 보러 가서도 자신감이에요. 사실. 그다음 내가 점수 얼마 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럼 제 얘기는 수시를 쓰는 가이드라인은 내신 점수가 아니에요. 완전 교과가 아닙니다. 그리고 웃긴 게 우리가 이제 교과 전형이라고 해서 아까 내신 점수로 대학을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충북대, 충남 지방대가 많아요. 교과 전형은. 근데 이 교과 전형인데 경쟁률이 5대1로. 어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야, 교과 전형이 야, 우리 학교 3.4야 딱. 요 정도가 카트라인이야 라고 나왔다면 3.4 이하 애들 쓸 일이 없잖아요, 사실. 근데 왜 5대1, 막 6대1 이렇게 나오냐 이거죠. 이것도 왔다 갔다 합니다. 학교마다 10등은 몇 점 얼마, 20등은 몇 점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애들마다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요 점수도 그냥 가이드라인인 거지 무조건 올해 이렇다 확인이 안 돼요. 어떤 애는 작년에 3.4였다가 올해는 막 2.7 되고 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장담이 안 돼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셔서 제가 볼 때는 수능으로 가이드라인 잡아라야죠. 어차피 공부 쉽게 못해요. 똑같습니다. 수능으로 가이드를 최대한 잡아놓고 그 정도를 만든 상태에서 수시를 쓰자 이거죠. 근데 보통 그렇게 시켰거든요. 항상. 저도 학원에서 3, 4년 전까지는 거의 이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만약에 대학교를 인서울 정도에만 10대 명, 20명 보냈다고 치면 거의 정시가 반, 수시가 반 정도 됐습니다. 제 제자애들. 근데 요즘에 양쪽이 다 묻어있어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요. 정시가 안 나오니까 얘를 무조건 수시를 붙어야 돼요. 그럼 무조건 붙으려면 정말 낮게 막 써야 돼요. 얘들. 재수하면 안 되니까. 거기다 수능 공부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미리 준비가 안 된 애들이 재수련 한다고 성적이 막 느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3년 동안 처박을 만큼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대학 가십니다. 그러니까 대학 가는 게 뭐 요즘에 어떤 어머님도 아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굳이 뭐 지가 찾아서 가면 되지 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입장은 또 달라요. 저야 여러분들 돈 받아서 그 책임감 가지고 대학 보내려고 만난 건데 그럼 제 입장에서는
한 개라도 대학교 나한테 올려야죠. 여기 갈 거 애들 여기라도 올려놓고 여기 갈 수 있는 애들 이만큼 올려주면 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건 제 애들한테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저도 이렇게 쭉 살아보니까 좋은 대학을 가는 거 아닌 게 인생의 성공의 지름길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닌데 확실한 건 기회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고를 수 있는 기회는 많습니다. 그렇죠? 내가 서울대에 가면 생각보다 고를 수 있는 직업군이 많아집니다. 내 인생의 선택권도 많아지고 하지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선택권이 많이 줄어듭니다. 거기다가 또 요즘 어린 세대 애들이 요 친구 애들이 저희 때랑 또 달라요. 요새 취업이 너무 안 된다. 그러니까 저기 노량진 같은 데 공무원 학원 가면 난리가 아닙니다. 노량진 학원에 이런 가시면 뭐 경찰 공무원 가시면 이런 방에 200명 살려서 그러니까 취업이 너무 안 되고 거기다가 또 요즘 애들이 사실 눈높이도 많이 높아졌죠. 그냥 저기 중소기업 가서 뭐 250만 원 받고 살기는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대기업 가고 싶어하고 다 애들. 근데 막상 또 들어가 보면 이미 월급차도 꽤 나와요. 예전에 저희 친구들 중에서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중소기업을 들어갔는데 1년 다니고 때려치더라고요. 왜 때려쳤냐라고 했더니 내가 1년 다녀보니까 내가 30년 뒤에 뭐 하고 있을지가 보인다고요. 딱 저 사람이겠다 내가. 그건 아니다. 라고 때려치고 걔 일본으로 유학 갔다 왔어. 지금 대학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건 나중에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몰라요, 사람들마다. 물론 얘 인생 다 각자 판단해 사시면 되는 거고 목표도 다 다른데 제가 해야 될 몫은 그나마 한 개라도 높여주려고. 거기까지가 제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오늘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쫙 한번 드렸지만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가만히 읽어보셔서 제가 이거 정의를 개인적으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이제 보완해서 나중에 자료집 같은 거 더 정리가 되면 왜냐면 입시가 지금 너무 많이 바뀌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오늘 그냥 큰 틀만 설명을 드린 것 같고 나중에 뭐 개인 상담 같은 거 아니면 학생들 같은 게 직접 한번 저랑 어머니랑 오셔서 필요하시면 제가 또 개인 상담 해드리고 저도 또 애들 수업을 해보면 늘 보면 압니다. 얘가 딸려오는지 안 딸려오는지.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해야 될 몫은 막 끌어당겨야 돼요. 대신에 거기서 낙오만 안 당하게 좀 해달라는 거죠. 생각보다 대학 가기 어려우니 버티자. 최소한 3개월은 버티셔야 수학 문제가 읽히십니다. 뭘 하는지 알아요. 6개월은 참으셔야 그때서야 문제가 한두 개 풀립니다. 그러니까 좀 그때까지는 좀 참고 그러고 나서 이겨내면 되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대학 잘 가서 재밌게 살고 나중에 인생 선택은 잘 하라 이거죠. 여기 보시면 뭐 제가 가르쳤던 애들 동생도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언니 배운 집도 꽤 있는데 제가 다른 건 말씀 못 드려도 제가 저한테 수학 배워서 망했다는 얘기를 안 듣게 해드릴 테니까 근데 서로 믿어야 됩니다. 학생도 저 믿어야 되고 저도 학생 믿어야 되고 저도 어머님들 믿어야 되고 대신에 어머님들은 집에 가서 애들한테 좀 힘내라고만 해주세요. 죽이는 건 제가 합니다. 제가 알아서 지지고 볶고 다 할 테니까 대신에 이제 가끔 때리고 싶으실 때 전화 주세요. 제가 대신 때려 드릴 테니까. 그런 거는 잘합니다, 제가. 공부 안 해서 우리 애가 오늘 공부 너무 안 한다 요즘에 학원에 잡아놔라. 매일 제가 잡아놓겠습니다. 학원에 빈 방도 많으니까 앉혀놓고 공부를 시키든 뭐 잠깐 놀다 있다 가든 근데 중요한 건 결국엔 제가 애들을 꼬셔야 돼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얘가 할 수 있게 꼬셔야 됩니다. 달라붙을 때 늡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려주시고 대신에 아무 때나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고 그리고 좀 더 세부상 얘기는 나중에도 개인적으로 또 면담을 하실 때 연락 주시면 제가 좀 개인적으로 해드릴게요. 해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학생들을 한 15분, 20분 쉬었다가 수업 준비하시고 어머님들은 조심히 가시고요. 아유, 죄송합니다.